수준에 먼저 그러니까 이제 과제 2를 채점했죠. 그 채점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퀴즈 문제도 나올 것이고 또 이런 식으로 과제 3번을 해야 하길 기대하니까요. 자, 그 뭐 1장, 2장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에서 배운 내용들에서 많이 그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을 겁니다. 1학년 학생들조차도. 그래서 뭐 쉽게 쉽게 다들 잘 했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통 숙제들은 굉장히들 성실하게도 잘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벡터의 노름을 구하라든지 뭐 디스턴스를 구하라든지 또는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 정의대로 뭐 이거 뭐 돗 프로덕트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둔 내용이니까 자연스럽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확장해서 풀어냈고 또 실제로 이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7차원이 되더라도 뭐 하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거고 또 그런 경우에 계산이 복잡하고 뭐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그냥 도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노름을 구하는 방법, 뭐 또 인너 프로덕트를 구하는 방법, 요대로 해서 벡터만 정의해주고 그리고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손으로 하건 도구를 사용하건 바로 활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뭐 앵글을 구하는 것도 뭐 손으로 구하고 그리고 또 표에서 값을 찾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냥 명령어를 이대로 그냥 활용해서 뭐 노름을 구하고 또 코사인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앵글을 뭐 구하는데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인트 노멀 방정식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의 3차원으로 확장된 그런 내용으로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처음 보는 내용일 텐데 그 정의 그대로 수직인 그 어떤 점 P 낫을 지나고 벡터 노멀 n의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러면 이 평면 안에 있는 포인트들, 벡터들은 이 벡터와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가 직교가 되려면 내적이 0이면 되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x, y, g들의 집합이 되니까 요 식을 만족하는 그런 그 XYG들의 집합이 바로 그 평면이 되는 것이고 그 개념 그대로 따라가서 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벡터를 정의하고 내적을 정의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식을 찾으면 그게 바로 일치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뭐 직접 그려서 그걸 3차원 공간에서 직접 그려보면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렇게 직접 구해서 그래서 그걸 자기 이름을 달고 공개를 하면 다른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 벡터와 직교인 이 평면의 방정식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3차원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달아가도록 하면 합니다. 퀴즈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직접 한번 구현하라고 하고 자기 이름을 달아서 매스1 서버에서 직접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남겨놓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웠던 것들 자료 가지고 있다 참고해서 수정해서 만들어내면 그러면 그걸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간 안에 쭉 나열될 테니까 그걸로 한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벡터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것도 그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이 공식 그대로 손으로 구해도 되고 그리고 그 공식에 집어넣어서 구할 수도 있고 이게 사실은 2차원, 3차원뿐만 아니라 4차원, 5차원에서도 같은 이 식이 그대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눈으로 구현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두 평면 사이의 거리를 눈으로 보고 요걸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하는 걸 확인해서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실제로 답이 나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 이전과 같이 그냥 숫자만 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모르는 그렇게 수학을 배우기보다는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돌려도 보고 하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스스로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남한테도 실제로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식으로 공부를 그렇게 선형대수를 배웠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쭉 이런 식으로 같은 식으로 그 설명하는 내용들을 풀어서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숙제를 낸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게 만점을 내가 줄 수 있는 점수를 깎을 수 없는 그런 답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모델에 도달하도록 여러분들을 만드는 게 내 목표고 그렇게 따라온 학생들은 그에 상응하는 높은 대우를 해주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흥미있는 문제였는데 숫자들이 이런 점들을 지나는 이제 이게 그 행성이라 그러면 이게 빙빙 돌아야 되니까 타원인데 이 숫자가 조금 바뀌니까 타원이 아니라 파라볼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궤도들이 굉장히 시스테매틱하게 아주 갖춰져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갖고 활용해 보면서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이게 손으로 구하면 굉장히 까다로워지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들을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그러니까 이용되는 걸 이해하면 아무리 복잡한 데이터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있을 테니까 이번에 정전사태 같이 그런 큰 실수들은 아마 해서 갑자기 인생의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위 벡터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물어봐 가면 그때 여러분들이 소화 불량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르쳐 주면서 하도록 할게요. 자, 등등 이런 식으로 과제들을 풀었고 그렇게 비교적 기대한 것보다 50명 정도가 과제를 제 시간에다 제출했는데 기대한 것 이상으로 훌륭하게 해내서 높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장은 그렇게 해서 무사히 여러분들이 수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주저없이 더 Q&A에서나 오피스아워나 또는 그 외에도 이메일이거나 연락을 해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제부터 이제 매트릭스 엘지브라와 디터미넌트 이게 3장 4장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주부터 배우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제 4장에 이제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3장 4장 문제들 이제 내용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들을 이제 과제로 풀게 됩니다. 과제를 오늘 내일 중으로 업로드 시켜줄 계획입니다. 3장 매트릭스 엘지브라에서는 행렬 사이에 덧셈, 뺀셈, 곱셈, 스칼라베, 또 벡터 에디션, 그 다음에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거, 또 또 기본 행렬을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전에 배운 가우스 소거법이 어떻게 행렬의 곱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행렬들의 집합이 수학적 구조체를 이루는 부분 공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1차 독립에 대한 개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수학의 최초의 추상적인 개념들이 됩니다. 이걸 이미 여러분들이 고학년인 학생들은 이미 다른 수학 과목에서 배운 적이 있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한 것들이니까 처음으로 배우는 1학년 학생이나 하다는 같은 경우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없이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토론된 내용들을 퀴즈나 중간고사의 문제로 활용할 생각이니까 주저없이 물어봐서 완전히 그 개념을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앞에서 배웠다 그러면 그 해들의 집합이 부분 공간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그 해들이 무수히 많은 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무수히 많은 해들의 집합을 어떻게 찾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외에 스페셜 여러 가지 특수한 성질을 갖는 행렬들의 클래스, 그 다음에 행렬의 분해 등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위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미지 압축이나 데이터 전송이나 등에 많이 활용되는 건 실제 그런 분야에 실제로 많이 쓰이는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들이 대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접하는 문제들은 이 라지 사이즈 이제 컴퓨테이션들인데 그것을 다루려면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번 학기에 특히 우리 강좌에서는 그 개념과
그리고 실제로 그 컴퓨테이셔널한 capability를 키우는 쪽에 비중을 둬서 강의를 진행하고 또 과제도 그렇게 내고 시험도 그렇게 볼 테니까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문제에서 50% 정도가 그 개념과 카스를 중심으로 과제를 제출할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기본적인 내용은 행렬에 뭐 행렬을 그 연산을 정의하고 뭐 행렬을 더하고 스칼라 배하고 또 그거에 그 행렬의 곱이고 뭐 그다음에 뭐 그 노테이션 이런 내용들은 그리고 또 뭐 연립방정식을 이제 벡터들과 그 벡터와 스칼라의 또 벡터와 벡터의 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예화에 소개되어 있고 또 기본 성질들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기본 성질들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고 뭐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 모델들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읽으면 또 예로 뭐 교과서 같이 그냥 따라서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써 있고 또 이게 또 다른 다양한 책으로 지금 그 오픈 소스로 그리고 제공되는 무료 책들도 많이 있고 또 이런 내용들은 이 내용들은 다 내가 웹상에 공개해 놨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보시고 쭉 읽어가면서 모르는 것만 풀어가면 됩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응용 문제도 나오고 뭐 그래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들 그리고 또 증명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그 연습 문제들을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풀어가면은 뭐 이런 거를 이런 벡터 덧셈을 어떻게 하느냐, 행렬 ABC가 주어졌을 때 뭐 결합 법칙이 성립하느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 뭐 그리고 분배 법칙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손으로도 할 수 있고 이 행렬 사이즈가 커지면 손으로 이거 확인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용해서 행렬 사이즈를 크게 주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가능한 컨젝처를 만들고 또 그걸 또 검증하고 하는데 현대 수학에서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포칼라 프로그램 같은 그런 사생 문제 같은 게 풀린 게 다 이런 식으로 지금 풀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구한다, 뭐 하는 거 손으로도 물론 할 수 있고, 그리고 계산기로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하고 뭐 이런 건 여러분 틀릴 리가 없으니까 작은 사이즈에서. 근데 이 사이즈가 커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이게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로 바뀌어지면은 계산의 실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충분히 작은 사이즈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변형시키면 컴퓨터는 그런 실수를 알고리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실수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리 큰 사이즈 그리고 또 성분들이 아무리 복잡한 내용이 바뀌더라도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은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정리해서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렇게 그 개념에 관한 문제 또 그 증명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이런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이런 완벽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런 건 이렇게 증명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이해할 때까지 파악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것을 증명해라 이런 문제들은 내가 증명 리스트를 제공한 것들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 문제에서 문제가 낼 때는 아는 대로 설명하라 또는 그 증명을 스케치하라는 식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한 사람은 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외우려고 달려들 사람들은 시험 문제에 실제로 뭘 써야 될지 어려운 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래서 이게 일치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통 이런 증명은 외국에서도 세컨드 코스에서 증명을 요구하죠. 퍼스트 코스에서는 증명이 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더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자잘한 그런 증명보다는 개념과 컴퓨테이셔널 어빌리티를 우선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전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번 숙제에서도 사조하고 구조가 배정받아서 설명을 하게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행렬 A, B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